우리 흔하게 농담할 때에 날씨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제정신이 아니네. 저 사람 정신이 조금 이상해. 더위를 먹었나?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위가 아니라 글쎄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총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실성하다라는 의미의 뜻을 정신에 이상이 생겨 본 정신을 잃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어제 부산에서 내가 8일 이제 나흘 남았네요.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라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먼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 사건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하나가 듭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상대가 말하기 전에는 자신의 입장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을 거의 말하지 않지요. 상대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알기 전에는 그냥 침묵을 하면서 상대가 하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 기싸움을 말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뭘 생각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야 자신의 속내를 말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상대를 대하는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오래간만에 출석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것 들어주지 않으면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 아니 이거 실성한 사람 아닙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카드를 미리 말한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설령 검찰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때 가서 말을 하지 미리 언론에 다 까발려 놓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서 대답을 안 할 것이다. 글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한마디로 송영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지혜로운 송영길이다. 그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하, 이것 봐라. 아니, 송영길이가 무척 코너에 몰리긴 몰렸나 보다. 코너에 몰린 정도가 아니라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네. 제대로 혼나겠네. 혼쭐 나겠네. 이렇게 말들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검찰 앞에서 자신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바로 직격을 했어야 검찰이 당황을 한다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대할 것이다. 내 카드를 미리 까보이고 알리면서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안민석이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희한한 질문이고 썰렁한 개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당 대표도 지냈고 5선의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해야 합니까? 현재 당 대표인 이재명도 그렇고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송영길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욱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한 것이죠.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 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검찰이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한다면 누가 수사합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송영길 씨.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피의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한 장관은 불체포 특권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정말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4년 동안 보여줬던 방탄, 그 옷을 입었던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런 송영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거 저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한 얘기 맞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역공으로 응수하게 되니까 여기에 제 자신이 설명하거나 부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되받아치고 있습니까? 정말 머리의 차이,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도저히 머리 싸움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본인 자신은 모를까요? 자신들로서 겉은 대범한 척하지만 속으로야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정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쪽팔리는 그 짓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씨, 이재명 씨, 어떻게 두 당 대표 또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낙연이가 끼어듭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는 말을 했었죠.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다. 송영길이가 그 바쁜 와중에 이낙연에게 또 응수를 합니다. 당에 쓴소리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친명계 송영길, 이재명이 친낙계와 비명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왔습니까? 이재명만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되었었고 남들은 다 내쫓고 괄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참에 자기 자신까지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니 검찰에 독재 운운하면서 같이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글쎄요, 이낙연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송영길이가 아무튼 12월 8일 검찰에 출석하는데 민주당의 요청으로 4월 24일 인천에 도착해서 기자회견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검찰청사를 찾으면서 두 번씩이나 5월 2일, 5월 7일 두 번이나 검찰에 가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검찰을 만나겠다, 이런 쇼를 펼친 것
기억들 하시죠? 그런데 송영길도 법조인 변호사, 이재명도 변호사 법조인입니다. 검찰이 부르더라도 이재명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꼼수를 펼치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출석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펼쳤었는데 송영길이는 2번씩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아니 도대체 부르지도 않았는데 송영길이가 법을 모르겠습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송영길이가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인 윤관석과 그리고 이정근이 구속이 되면서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나흘 후인 8일 날 소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송영길이가 지난번 출판 기념회 때 서울에서 했을 때이죠. 어제는 부산에 있었고 한동훈 장관에게 듣기 거북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막말 거친 욕설을 해대지 않았었습니까? 쉰이나 된 사람을 어린 놈, 건방진 놈, 선배 대접 안 한다.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왜 송영길이가 이렇게 급합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거친 소리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을까요? 프랑스에서 귀국했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항에서의 인터뷰 때 얼마나 다소곳하고 공손했었습니까? 자신이 돈 봉투 사건은 잘 모르고 있지만 좀 더 알아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난 그 말을 했지만 이미 송영길이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미리 프랑스에서 아니 여기 서울에 있을 때부터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고 있었던 송영길 아니었습니까? 시집 뚝 따고 그것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을 공항에서 뒤집는 모순된 말을 한 것 자기도 정신이 없어서 했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송영길이나 이재명이나 급하니까 자기 머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말을 하면서 그 자리만큼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난 짓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라도 검찰이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 근데 내용도 모른다며요,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부르겠습니까? 검찰이 부르는 그 절차, 또 자기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는 그 대응 방법을 송영길이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를 했을까요? 단 하나,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기싸움에서 절대 밀리진 않겠다. 나중에 깨지더라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무튼 4월 24일 귀국을 했고 7개월 20여일 만에 검찰이 부릅니다. 검찰이 부른다. 최종적인 책임자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안고 있을까요? 송영길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측근 중에 측근인 윤관석과 이정근의 구속은 송영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서 이제 나흘 후에 검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정신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송영길이가 그렇게 정신 나간 거친 소리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급하고
쫓기고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먹히겠습니까? 법을 전공했고 변호사고 오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라면은 왜 검찰 쪽에 자기의 끈앞을 자기를 도와주는 검찰이 없겠습니까? 그로부터 정보를 다 받아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여기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거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언 수위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거친 말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급한 행동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발언이 자기에게 득이 안 된다는 것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험한 말을 해야 할 이유, 막판까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봉투 받은 사실이 없고 전해준 적도 없었다 하다가 중간에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횡설수설하고 지금 7개월 동안 버티다가 끝판에 이렇게 독소를 퍼붓고 있는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할 송영길이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총선 후에는 피의자가 된다라고까지 단정을 했다라면 과연 자기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어쩜 민주당의 현 대표 이재명과 전 대표 송영길이 같은 길을 가면서 이렇게 닮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이라든가 하는 행동, 또 사법 처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전 현직 대표가 어떻게 연이어서 정당 사상 연이어서 두 대표가 법적 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사법 처리를 눈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나흘 후인 8일을 우리 모두가 기다려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